자, 다음은 컨브 레이어 외에 CNN을 이루는 다른 종류의 레이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어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추가적인 그 레이어들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컨브 레이어이고요. 그 외에도 렐루 레이어, 풀링 레이어, 그 다음에 FC 레이어 이런 레이어들이 CNN에서 보통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렐루 레이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용해서 non-linear property를 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풀링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다운샘플링의 역할을 합니다. 즉, 뭐 100 x 100짜리가 있다면 이 사이즈를 뭐 예를 들면 50 x 50으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계산의 효율성 그리고 파라미터의 숫자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MLP에 해당하는 Fully Connected Layer이고요. 이것은 많은 경우에 출력을 우리가 이런 그 벡터의 형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최종 출력 값으로 주기 위한 어떤 하이 레벨의 앱스트랙션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 출력의 꼴에 맞는 뭐 1000차원 벡터를 원한다, 뭐 50차원의 벡터를 원한다 이런 그 출력과의 인터페이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렐루 액티베이션입니다. 우리가 전에 학습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피드 포워드 뉴럴넷에서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런 시그모이드 타입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래쪽으로 내리고 두 배 불린 이런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역시 많이 쓰이는 그런 시그모이드 타입의 액티베이션 펑션들이었고요. 이들은 이런 그 시그널 값이 크거나 작은 소위 말하는 non-linear regime에서 그레디언트가 죽어버리는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로 인해서 렐루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안 중의 하나로 떠올랐고 렐루를 공식으로 써보면 0하고 z 사이의 맥시멈이라는 거죠. 그래서 y는 0이라고 하는 이런 직선과 y는 z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있을 때 각각의 구간에서 최대값을 이렇게 취하면 그것이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의 꼴이 됩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렐루는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그것을 조금 완화해서 살짝 켜져 있게 하는 리키 렐루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공식으로 따지자면 뭐 예를 들면 0.01z 하고 z의 맥시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루라고 해서 0보다 작은 쪽을 조금 스무드하게 이렇게 해주는 이런 그 렐루의 응용도 있고요. 변형된 형태죠. 그 다음에 렐루의 일반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직선을 이용하고 각각의 세그먼트에서 최대값, 즉 맥시멈만 아웃풋으로 내는 이런 식의 액티베이션 펑션도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맥스아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CNN에서는 이런 렐루 또는 렐루의 변형, 뭐 리키렐루나 이런 것들이 아주 널리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링 레이어는 CNN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는 그런 레이어이고요. 이것은 컨브 레이어 사이사이에 간혹 가끔 들어가서 다운샘플링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풀링 레이어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면 자, 여기에 224 by 224 by 64라고 하는 그런 입력 볼륨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여기 224, 여기 224, 그리고 여기 64. 그래서 뎁스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장 슬라이스를 가지고 와서 아래쪽에 그려보면 이렇게 224 by 224짜리 이미지임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이 풀링 레이어의 입력이라고 했을 때 풀링 레이어의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뎁스 와이즈는 동일하게 64로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스페이셜리 즉 가로 세로 측면에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224가 112로 그래서 224 by 224가 112 by 112로 이 단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다운 샘플링이 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링 레이어의 역할은 인풋 볼륨을 스페이셜리 즉 가로 세로 입장으로만 리사이징 하는 거예요. 보통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뎁스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뎁스 와이즈는 그대로 두지만 스페이셜리 즉 하이트하고 위스 측면으로 줄여주는 다운 샘플링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흔한 식의 흔한 종류의 풀링은 뭐냐면 2x2 맥스 풀링이라는 거고 스트라이드를 2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4x4짜리 이런 입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2x2짜리 윈도우를 이렇게 씌웁니다. 마치 커널 씌우듯이. 그럼 여기 이 2x2 윈도우 안에 1156이라고 하는 4개의 값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뭐죠? 이 예제에서는 6이 됩니다. 그럼 이 6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2니까 그리고 2x2짜리 윈도우니까 바로 옆으로 2칸 이동하게 되고요. 그 이동한 윈도우 안에서 가장 큰 값이 8이죠. 그럼 그 8이라는 값을 여기에 적어주게 되는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면적 측면으로 보면 75%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의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75%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75%만큼 액티베이션을 버려버리는, 디스카드 해버리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즉 파라미터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제너럴리제이션, 일반화 측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연산 측면에서도 조금 가벼워지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레이어는 FC 레이어,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레귤러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C 레이어의 역할은 High Level Reasoning, 우리가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건 리그레이션을 하건 아주 많은 정보를 결국은 줄여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여기에 뭐 9, 뭐 이런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뭐 10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치면 뭐 0부터 9까지 이 벡터 10차원의 벡터가 있다면 가장 마지막 차원의 값을 가장 크게 해주는 뭐 이런 식의 하이 레벨 리즈닝 태스크를 위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슬레이어는 이제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면 벡터 투 벡터 트랜스포머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로 세로 즉 스페이셜한 정보, 공간 정보 같은 게 없어요. 우리가 이미지 생각하면 가로 세로 이렇게 있는 그런 정보가 플래트닝이라고 해서 한 줄로 쭉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CNN에서 FC 레이어는 컨플레이어나 뭐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스페이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레이어가 끝난 다음에 즉 제일 마지막 쪽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스페이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컨플레이어가 앱스 레이어 다음에 오는 것은 이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플레이어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앱스 레이어를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초반부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런 fully connection, 즉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의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즉 입력과 출력의 뉴런이 있다면 정말 그 각각의 뉴런의 숫자를 곱한 그런 만큼 있기 때문에 금방 이 파라미터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CNN 아키텍처에 있어서 파라미터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레이어가 이 FC 레이어가 됩니다. 층의 숫자는 몇 개 없더라도 뉴런의 숫자가 많다면 웨이트의 숫자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의 파라미터가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CNN 구조에 있어서 대부분의 파라미터는 이 FC 레이어에서 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안되는 그런 CNN들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뒤쪽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런 최근 CNN을 보면 이 FC 레이어의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C 레이어를 지나서 정말 제일 마지막 단에는 아웃풋 레이어가 올 것이고요. 그 아웃풋 레이어는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원한다 그러면 시그모이드 레이어가 오면 될 것이고요. 0에서 1 사이의 출력을 내뿜는 시그모이드 레이어.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사용자가 정해준 바에 따라서 아웃풋 레이어를 우리가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다 취합해서 이 하나의 비주얼 이그젬플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레이어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에게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컨프 레이어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의 액티베이션 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낸다면 첫 번째 컨플레이어에 있는 필터의 숫자는 몇 개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몇이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6개 액티베이션 맵이 있으니까 6이겠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의 크기는 어떻게 따져주면 될까요? 여기 있는 인플레이어의 크기하고 컨플레이어 1에 있는 크기, 그리고 뭐 필터의 크기 이런 거를 따져주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컨플레이어 첫 번째 거 다음에 풀링 레이어가 있는데 뎁스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죠. 풀링 레이어가. 즉 각각의 액티베이션 맵이 그대로 이렇게 숫자가 유지되죠.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가로 세로 크기가 줄어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컨플레이어 2가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또 간단하게 퀴즈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컨플레이어 2에 몇 개의 필터가 있으며 그 필터 하나하나의 뎁스는 얼마일까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면 될까요? 일단 컨플레이어 2의 필터의 숫자는 몇 개일까요? 액티베이션 맵의 숫자를 따져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6개 필터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하나하나 필터의 뎁스는 얼마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풀링 레이어 1의 아웃풋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그러니까 컨플레이어 2에 있는 필터의 뎁스는 6일 겁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 2를 살펴보면 역시 액티베이션 맵의 숫자는 동일하고요. 반면에 가로 세로 사이즈는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FC 레이어 1을 보면 역시 벡터로 나오는 거죠. 풀링 레이어 2를 이제 플래트닝 쭉 벡터로 바꾸어서 FC 레이어 1에 넣을 거고요. 그럼 FC 레이어 1의 출력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C 레이어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그젬플에서 입력이 0에서 9 사이의 숫자 중에 어떤 거냐가 궁금하죠. 그러면 아웃풋 레이어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10차원의 벡터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10차원의 벡터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 8이니까 왼쪽에서 9번째, 오른쪽에서 2번째 이 픽셀이 지금 8개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8이다라고 클래시파이 한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앱스 레이어 2개 그리고 최종단의 아웃풋 레이어를 통해서 이 복잡한 8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하이 레벨로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분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